중학교 1학년 시험 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모모생각 과학 공부 문제풀이 하면서 요점 정리 해봐요. 오늘은 중1 기체의 성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더 해보죠. 그러면서 물질의 세 가지 상태도 같이 공부해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네, 그럼 문제풀이 하러 가볼까요? 16번 빨대로 컵 속 음료수를 마실 때 음료수가 입으로 들어오는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네, 그럼 1번부터 보면서 틀린 거 찾아볼까요? 1번 음료수 표면은 대기압을 받고 있다. 그렇죠. 우리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대기압, 우리 사람도 똑같이 대기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음료수들도 대기압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먼저 빨대 속에 공기를 들이마셔야 한다. 먼저 빨대 속에 빨대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대 속에 이렇게 공기가 있겠죠. 공기가 이렇게 입으로 들어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빨대 안쪽으로 다시 이 빨대 안쪽으로 음료수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빨대 속에 공기가 적어지면 빨대 속은 압력이 낮아진다. 빨대 속에 공기가 적어지니까 우리가 기체의 압력은 공기가 충돌하는 횟수라고 했는데 공기가 적어지니까 압력도 적어지겠죠. 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이 아니라 3번이었네요. 네, 3번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빨대 속에 공기가 적어지면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빨대 속에 공기가 적어졌는데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활발하게라는 말은 좀 온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온도는 샤를의 법칙이고 압력은 보일의 법칙입니다. 네, 기체의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는 샤를, 기체의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는 보일이라는 거 네,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즉 충돌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온도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뭐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 설명이 틀렸네요. 4번이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빨대 안과 밖의 기압 차이로 인해 음료수가 빨대를 타고 올라와서 마실 수 있다. 그렇죠. 기압은 우리가 모든 기압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래서 나중에 중3 때 이제 배울 텐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의 이동을 우리는 그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네, 즉 그것처럼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 없는 대로 없는 곳으로 압력이 달리 움직이겠죠. 네, 공기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압 차이로 인해서 즉 공기를 빨대 안에 공기를 줄어들게 했으니까 네, 저기압이 되겠죠. 압력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크니까 바깥에서 누르는 걸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빨대 위로 네, 음료수가 올라와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설명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네, 4번입니다.
17번 그림과 같이 같은 크기의 힘으로 연필 양쪽을 누르면 뾰족한 쪽을 지금 B, 이쪽이 뾰족한 부분입니다. 연필, 즉 요렇게 연필 있으면 뾰족한 부분, 그쪽이 지금 B라는 얘기고요. B 쪽이 더 깊이 눌려집니다. 그렇죠. 지금 요렇게 눌러도 손톱 예, 눌러집니다. 더 크게 이렇게 같이 눌렀는데 이 이쪽이 아니라 지금 뭉툭한 부분이 아니라 뾰족한 부분에 이 손에 더 많이 깊이 눌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까닭을 쓰시오 했습니다. 그 까닭. 그럼 한번 볼까요? 1번 다시 1번 A 부분에 작용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다. 즉 힘은 똑같이 주고 있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똑같이 힘을 주고 있는데 뾰족한 부분이 더 깊이 들어가는 이유는 1번은 아니니까 다시 찾아보죠. 1번은 아닙니다. 힘은 같습니다. 두 번째 A 부분이 면적이 작아 압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지금 면적이 작은 부분이 A가 아니라 지금 그림 볼까요? A는 지금 이렇게 뭉툭합니다. A는 뭉툭한 거고 B 쪽이 이렇게 뾰족한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부분이 아니라 B 부분이라고 해야지 맞겠네요. 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네, 3번으로 볼까요? 3번. A 부분은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A가 부드럽고, 네, B가 뭐 부드럽지 않고 거칠고, 이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네요. 네, 3번도 아니고요. 3번도 아닙니다. 4번. B 부분이 뾰족해서 더 많은 힘을 받기 때문이다. B 부분이 뾰족해서 더 많은 힘을 받는 것은 아니라 뾰족한 건 맞죠? 아까 1번에서도 했듯이 A나 B 둘 다 힘의 크기는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주고 있는 거죠. 똑같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한번 5번 볼까요? 4번 틀렸습니다. 5번 B 부분에서 힘을 받는 면의 넓이가 작아서 압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그렇죠. 옳은 설명은 이렇게 긴 거. 네. 뭐 무조건 긴 걸 찾으면 또 안 되고요. 어쨌든 즉 압력이란 여기다 쓰면은 압력을 써볼까요? 압력이란 즉 어떤 관계냐면 면적과 아이고 지워졌네요. 다시 지우고 다시 면적과 힘의 관계 중에서 즉 여기서 보시면 힘하고는 지금 힘이 분자에 있죠. 힘하고는 비례 관계입니다. 힘하고는 비례. 그러니까 힘이 커질수록 압력은 세다. 그러니까 큰 힘으로 딱 누르고 막 하면은 완전히 그쵸? 압력이 세다는 것이고요. 근데 같은 힘으로 했을 때 요 아래가 중요하죠. 지금 면적과의 관계입니다. 압력은 면적과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그러니까 면적이 작아질수록 그 한 곳에 그 면적 작은 곳에 압력이 치중해서 그쪽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적이 작을 때 압력이 커진다는 거. 네, 그러니까 힘을 크게 줬다라기보다는 지금 실험은 면적을 작게 했구나. 면적을 작게 해서 압력이 커진 거구나. 즉 면적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B 부분에서 즉 뾰족한 부분이요. B 부분에서 힘을 받는 면의 넓이가 작아져서 그쵸 면적이 작아져서
압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아야 하고 뾰족한 부분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 마지막 5번이 완전한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네요. 18번 열기구를 띄울 때에는 연소 장치로 공기를 가열한다. 열기구를 띄우고 내려오게 할 때의 원리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즉 열기구가 즉 이렇게 동그란 풍선처럼 큰 풍선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열기구에다가 위에다가 여기 연소 장치로 그러니까 불이 나오는 장치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불이 이렇게 쏘아지면 부피가 커져서 그래서 우리가 타고 있는 그림 대충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 열기구가 우리가 타고 있는 열기구가 위로 떠올라서 우리가 아주 위에서 아래 즉 아래에 뭐 멋있는 광경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열기구죠. 이 열기구의 원리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또 한번 볼까요? 1번 기체 입자의 온도가 감소할수록 부피는 증가한다. 반대로 얘기했죠. 온도가 감소할 때는 부피는 쪼그라들고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기체 온도 이제 불을 끄면은 열기구가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것은 즉 그 안에 있는 온도를 내림으로써 부피가 감소하는 그래서 이 열기구의 색깔이 이 열기구가 다시 풍선이 이게 쪼그라들겠죠. 쪼그라드는 것을 이용해서 내려오게 하는 거니까 감소할 때는 부피는 감소, 온도가 높을 때는 부피는 증가.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열기구를 띄울 때는 열기구 안에 공기 부피가 감소한다. 열기구를 띄울 때 그 안에 공기의 부피가 점점 확 팽창되어서 커져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감소한다도 지금 1번하고 2번 둘 다 옆에다가 틀렸다고 적어둘까요? 네, 틀렸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3번 열기구를 내려오게 하려면 다시요. 열기구를 내려오게 하려면 연소장치의 불꽃을 약하게 줄인다. 그렇죠. 열기구를 내려오게 하려면은 이 연소장치의 불꽃을 강하게가 아니라 약하게 줄이면 부피가 작아져서 다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겠죠. 내려갈래 하고 나서 불을 확 꺼버리면, 팍 내려와서 다칠 수 있으니까 줄이면서 서서히 내려와야겠죠. 정답은 지금 말한 3번이 맞습니다. 그럼 4번 왜 틀렸는지 볼까요? 4번. 열기구 안에 기체 입자의 온도와 압력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다. 열기구 안에 기체 입자의 온도는 맞는데 기체의 온도와 압력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피와의 관계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가 같이 적혀져 있으니까 4번도 아니네요. 5번 열기구 속 기체 입자는 온도와 관계없이 위로 올라갈수록 부피가 감소한다. 우리가 지금 계속했던 게 기체 입자는 온도와 관계가 있죠.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작아지면 부피가 작아집니다. 여기 관계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것이 바로 또 틀린 말이니까 바로 틀린 거 확인했고요.
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도 온도지만 나중에 이제 온도하고 상관없이 우리 풍선을 불면은 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체가 들은 풍선, 그러니까 헬륨 풍선 같은 거죠. 위로 많이 올라갈수록 나중에는 점점 커지다가 펑 터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온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압력과의 관계입니다. 네. 어찌됐든 여기는 지금 열기구는 즉 온도와의 관계니까 온도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부피가 감소한다도 아니고 올라가면 부피가 커집니다. 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19번. 우리는 항상 공기의 압력 속에 살고 있으며 그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를 대기압이라고 한다. 대기압의 크기, 성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네, 저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는 대기압, 사람도 똑같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공기가 가진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익숙해져서 우리는 그 압력을 몸소 느끼진 못하지만 어디 다른데 잠깐이라도 뭐 가면은 몸이 좀 달라라는 느낌. 네. 어디로 갈까요? 우주? 네, 어쨌든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1번, 대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렇죠. 우리 대기압을 여기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1번은 맞습니다. 맞고요. 2번, 2번,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대기압은 커진다. 이거 중요한데요. 아까 잠깐 헬륨 풍선 얘기했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헬륨 풍선이 커지는 이유가 대기압, 기압이 작아져서라고 얘기했죠. 즉, 기압이 작아지는 이유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소가 부족해서 호흡 곤란이 오는 것도 이 맥락하고 비슷하죠. 산소가 부족하다, 기체가 부족해서, 즉, 대기압도 줄어듭니다. 네, 감소하죠. 즉, 왜 기체가 줄어드는데 대기압이 감소하지라고 또 의문이 생길 텐데요. 이 대기압, 아까 공기가 갖는 압력이 기압이라고 했는데 공기 자체가 줄어드니까 네, 대기압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커진다가 아니라 대기압은 작아진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3번 지표 부근에서 대기압의 크기는 1기압이다. 네, 지금 우리가 대기압을 측정했는데 이 지표 부근에서 다 동일하게 1013이라는 헥토파스칼이 나옵니다. 네, 기압을 측정하는 단위고요. 네, 이 기압을 그냥 다 우리는 1기압. 그래서 뭐 0.975 막 이렇게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1기압이라고 하자. 그래서 지표 부근에는 1기압으로 시작하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또 뭐 물속 깊은 데 가면은 또 커지고 그건 대기압이 아니라 수압이지만 어쨌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부근에서는 대기압을 1로 하자. 네, 맞습니다. 4번.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대기압이 변하는 것은 공기의 양 때문이다. 그렇죠. 공기가 줄어들어서 대기압이 줄어듭니다. 네, 맞는 얘기고요. 5번. 매끈한 벽에 흡착 고무를 붙이면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흡착 고무 바깥쪽에 대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눌러서, 지금 여기 없는데, 그러니까 눌러서 이렇게 붙이는 거리게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 딱 누를 때, 이렇게 누를 때, 네, 그 안에 공기는 없어지면서 바깥쪽에서 대기압은 똑같이 동일하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누르고 있는 힘 때문에 그 흡착 고무는 떨어지지 않고, 네,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거리를 걸 수 있게끔 하는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아까 틀린 거 꼭 기억하세요. 대기압은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든다. 줄어든다.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20도시에서 풍선 속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의 운동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풍선을 가열하여 80도가 되게 하였다. 네, 20도시에서 80도시가 되게 했습니다. 풍선 속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의 운동을 입자 모형으로 그릴 때 변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네, 고른 것은 했네요. 한번 옆에 그려볼까요? 네, 그림 실력은 별로지만 네, 한번 그려보죠. 요렇게 똑같이 풍선이 있다 하고 입자들이 요렇게 똑같이 지금 한 둘, 넷, 다섯, 10개 정도가 있는데 똑같이 10개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네, 10개를 똑같이 그렸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10개를 그리고 20도씨, 지금 20도씨에서 80도씨가 됐으니까 온도가 높아졌죠. 높아지면 기체 입자가 더 활발히 막 움직이기 때문에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더 많아지고 막 움직여요. 막 움직여. 아주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네, 꼬리를 더 길게 그리던가 더 그렇게 그려야 되는데 많이 활발해져서 이 풍선은 많이 충돌되었기 때문에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 변하는 것만 찾아라. 즉 활발한 정도가 변했다. 활발한 정도가 더 빨라졌다. 요것을 찾으면 되고요. 그래서 부피가 커졌다. 부피가 커졌다. 이걸 찾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기체의 입자 수는 똑같이 10개를 썼습니다. 네, 입자 수 변하지 않고 입자 자체도 갑자기 온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뭐 질소 기체가 산소 기체로 바뀌진 않겠죠. 네, 과학은 마술을 싫어합니다. 네, 마술 싫어해요. 네, 그래서 볼까요? 옳은 것만, 변하는 것만. 기억, 화,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쵸? 제가 좀 더 길게 그려야 되는데 했는데 기억이 맞습니다. 즉, 이 길이로 빠르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를 어떻게 달리 뭐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로 즉 빠르기를 나타냅니다. 짧을수록 느린 거, 길수록 빠른 거.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니은 풍선의 크기도 달라진다. 그쵸? 충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풍선의 크기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입자의 크기 중요하다고 그랬죠. 입자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크기도 변하지 않고 모양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디귿은 제외돼야 되겠네요. 리을 입자의 거리, 입자 사이의 거리. 그쵸? 입자 사이의 거리도 맨 처음 온도가 작았을 때는 서로 이렇게 좀 앵겨 있어. 붙어 있다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우리도 사람처럼 더워 하듯이 서로 멀어집니다. 서로 멀어져요. 더워 옆에 붙지 마. 네. 그래서 리을
입자 사이의 거리도 멀어진다. 네, 변하는 거 맞고요. 그럼 마지막 입자의 개수는 네, 똑같이 10개, 10개 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만 지금 체크를 하면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기 때문에 정답 아래 보이네요. 기역과 니은과 리을.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조금 더 기체에 성질하면서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 이제 파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파동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있는지 네, 한번 좀 볼까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네,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네,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문제를 조금 찾아봤는데, 네,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는 걸로 하죠. 네, 문제 보실까요? 12번. 그림은, 그림은 물질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했네요. 각 과정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와 현상을 옳게 짝지은 것은 했습니다. 물질은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데 고체, 액체, 기체 상태 중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항상 고체일 수도 없고 항상 액체, 항상 기체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물질은 상태 변화를 하는데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액체가 기체가 되는 상태, 그 상태 변화를 즉 이름을 좀 기억해 둬야 되고요. 한번 그림 보면서 옆에 쓰면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즉 이렇게 상태가 변하려면 즉 온도, 즉 가열하거나 냉각, 즉 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열 에너지. 우리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즉 물로 예를 들어볼까요? 물은 고체일 때 얼음이죠. 얼음. 그런데 지금처럼 막 더워.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럼 얼음이 녹겠죠. 녹으면 액체, 물이 됩니다. 물. 그리고 이 물을 끓으면 더 온도를 준 거죠. 열 에너지를 더 주면은 이 물이 수증기가 되겠죠. 보글보글 끓면서 네, 기체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돼서 상태 변화를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이렇게 쉬우면 좋겠지만 이제 상태 변화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얼음이 물이 될 때, 즉 고체가 액체로 녹을 때 우리는 이것을 융해라고 합니다. 융해. 예, 이번 공부하면서 처음 듣는 단어들이 조금 있을 텐데 꼭 기억해 두세요. 융해고요. 얼음이 녹는다. 융해. 그러면은 액체가 고체로 거꾸로 물이 온도가 낮아져서 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응고라고 합니다. 응고는 좀 들어봤죠? 응고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찾아볼까요? 액체가 기체화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어쨌든 액체가 기체화 된다 그래서 기화라고 합니다. 액체가 기체되는 거 기화입니다. 그래서 D가 기화가 되고 반대로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져서 열 에너지를 빼앗겨서 이렇게 뭉쳐져서 응결돼서 물로 되는 상태. 이것을 상태 변화를 액체화 된다고 해서 액화라고 합니다. 액화. 그럼 이제 수증기하고 고체만 남았는데 바로 액화를 거치지 않고 기화를 거치지 않고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거나 온도가 물질의 성질 때문에 우리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요. 드라이 아이스는 즉 녹는 상태가 없이 바로 기체가 되는 물질입니다. 드라이 아이스. 그런 것처럼 바로 고체가 기체되거나 기체가 고체되는 것을 우리는 둘 다 이름이 승화입니다. 승화. 네, 그래서 F도 승화, E도 승화인데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 이렇게 적어주고요. 반대로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입니다. 이렇게도 적어준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 12번 A부터 우리가 옳게 짝진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짝 지어 볼까요? A는 우리 지금 이름 써놨습니다. 융해인데 주전자 속에 물이 끓는다. 끓는 것은 지금 이쪽 액체가 끓는 거 기화죠, 기화. 기화랑 융해가 짝지어져 있으니까 옳지 않네요. 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B로 가볼까요? B는 지금 응고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응고, 즉 고깃국을 식히면 기름이 굳는다. 네, 이 굳는 거 응고가 맞습니다. 응고. 그래서 B가 맞았으니까 나머지는 안 해도 되지만 볼까요? 해야 됩니다. 네, C는 지금 액화를 썼네요. 기체가 액체화 되는 거, 액화. 그런데 지금 C를 보면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거 위에서 설명했죠. 드라이 아이스 물질은 아주 특징이 있어서 바로 기체화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화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나프탈렌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 나프탈렌은 뭐 화장실이나 뭐 옷에, 즉, 사탕 크기로 되어 있죠. 사탕 크기로 되어 있으면서 뭐 옷에 벌레가 꼬이지 않게끔 하거나 냄새를 좀 막게끔 하는 데 쓰이는 나프탈렌. 네, 그래서 나프탈렌이나 드라이아이스는 승화성 물질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승화입니다. 승화. 그래서 C도 틀린 거 에코하고 승화는 다르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D를 봤더니 D는 기화네요. 기화가 즉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올려놓은 버터가 녹는다. 녹는다는 융해고요. 녹는다는 융해입니다. 굳는 것은 응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터가 녹는 것은 융해가 아까 D였군요. D 기화와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것도 틀린 거 확인했고요. 2로 가볼까요? 2가 지금 살짝 안 보이네요. 여기 있습니다. 2. 여기 2. 네, 보이죠? 네, 2는 지금 승화라고 했습니다.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나프탈렌 같은 거 기억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시가 목욕탕에 거울이 뿌옇게 흐려진다. 뿌옇게 흐려지는 거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뿌옇게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뭐 김이 서린다, 뿌옇게 흐려진다. 이것은 네, 기체가 뜨거운 온도 때문에 즉 수증기로 됐다가 그 밖에서는 또 온도가 갑자기 낮아져서 응결되어서 뿌옇게 보이는 작은 물방울입니다. 작은 물방울이니까 우리는 액화를 찾아야겠죠. 작은 물방울로. 그래서 얘는 액화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고요. 5번도 틀렸고 맞는 것은 2번인 거 다시 확인이 되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하나만 더. 네, 2번 아래 요 문제집은 네, 지금 이렇게 다 해설도 아래 나와 있네요. 13번으로 가볼까요? 13번 다음 그림과 같이 고체 상태에 아이오딘이 들어있는 비커 위에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를 올려놓고 서서히 가열하였다. A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와 같은 현상은 했습니다. 예,
바로 전 문제에서 우리 드라이 아이스 나프탈렌을 얘기했는데 그 한 가지 더가 지금 이 아이오딘이 승화성 물질입니다. 옆에다가 승화성 물질이라고 딱 세 개만 기억해 주세요. 세 개. 네, 아이오딘 승화성 물질. 승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가열하면 녹는 과정 없이 바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A는 즉 이렇게 승화됐는데 A는 다시 요 아래 이 보라색의 아이오딘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올라갔던 승화했던 이 아이오딘이 위에 얼음을 만나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온도가 갑자기 낮아졌으니까 다시 승화되어서 고체인 아이오딘의 고체 물질로 즉 보여지는 것입니다. A는 승화인데 승화 두 가지라고 했죠. 이것은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라는 거, 네, 잘 구분하시고요. 만약에 요 아래 이렇게 B를 했으면 이것은 승화이긴 한데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 만약 아래쪽 부분은 그렇고 이제 위쪽 부분이었으니까 그 기체들이 다시 고체인 아이오딘 보라색 물질로 보여진다는 거. 네, 이렇게 꼭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네, 그럼 A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와 같은 것은 승화를 찾아라. 승화를 찾되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를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1번부터 볼까요? 1번 양초가 녹아서 촛농이 흘러내린다. 고체가 양초인 고체 물질이죠. 딱딱한 그것이 녹아서 촛농이 흘러내려요. 촛농이 흘러내린다. 액체가 됐죠. 그것은 즉 융해됐다라고 얘기해야겠죠. 1번은 융해입니다. 이 촛농이 다시 굳는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것은 다시 또 응고되는 것입니다. 응고. 어쨌든 1번은 지금 승화가 아니구나 알 수 있고요. 2번 추운 겨울 유리창에 성애가 생긴다. 우리 성애하고 서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물질 주위에 즉 이렇게 거울 이런 유리창, 추운 겨울날 이 유리창 주위에 이제 얼음이 이렇게 맺히는 거, 네, 그런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도 보여지나? 네, 그런 것을 성해라고 하고요. 성해가 껴서 냉장고에도 성해가 끼고 하죠. 그리고 서리가 내렸어. 그러면은 아침에 너무 급격히 온도가 낮아져서 풀잎에 여기 살얼음 같은 얼음이 보여지는 그것은 서리입니다. 이렇게 서리하고 성에는 승화된 것입니다. 승화. 수증기가 즉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얼어버린 겁니다. 수증기가. 그래서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얼어버렸다. 예, 이게 승화 맞습니다. 서리하고 성에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2번이 지금 승화 맞고 즉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맞습니다. 한번 나머지도 볼까요? 찌개를 계속 끓이면 찌개 국물이 줄어든다. 물이 자꾸만 끓어서 기화되는 거죠. 기화되는 현상. 네, 3번도 승화가 아니라는 거 알았고요. 조금 올릴까요? 조금 올려서 4번 고기를 구워 먹은 프라이팬 바닥에 기름이 하얗게 굳는다. 아까 옆에서도 나왔죠. 이렇게 하얗게 굳은 것은 기름이 굳어진 거예요. 그건 고체화된 거거든요. 고체화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응고라고 합니다. 응고. 아이고, 다시 응고입니다. 응고. 그래서 4번도 아니고 5번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에 들어서면 안경에 김이 서린다. 이 김이 모락모락 이 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김은 수증기가 물로 액화된 상태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거. 네, 김은 꼭 기억하세요. 먹는 김 말고요. 예, 그래서 5번은 즉 액화를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은 액화. 잠시만 요걸 지울까요? 액화. 그래서 승화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A 상태 아까 정답은 찾아졌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까지 조금 더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좀 더 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문제에서 파동이 좀 나왔는데 파동은 좀 더 뒤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요점 정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도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물질의 세 가지 상태 하면서 또 보기로 해요. 그럼 남은 하루 화이팅!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시험 100점 맞자 아자아자 화이팅!